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저희가 지금 그 시험 대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기본 이론이 있었죠? 기본 이론이 있고 지금 기본 이론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받고 지금이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다음이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고 있는 게 여기 중간 단계에 왔어요. 중간 단계에 왔는데 이번 단계에서 할 게 뭐냐? 기본은 뭐였었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문이랑 조문이에요. 일단은 조문이랑 법률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경하시는 거였어요. 구경하시는 거였고 그 다음에 기출은 뭐죠? 시험에 뭐가 나올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할 걸 어떤 게 공부할지를 우리가 정하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민법이 뭐냐? 그래서 조문이랑 법률 용어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미 출제된 게 어떻게 출제됐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셨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민법을 여러 과목이 다 민법을 봐요. 그쵸? 민청만 보는 과목도 있고 민청 물권, 채권도 보는 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마다 나오는 포인트나 아니면 나오는 그 범위들에 있어서 그 강약이 달라요. 근데 그와 관련된 걸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갖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저희 시험이 그렇잖아요. 상대평가 아니고 올 때는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화 돼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출연인이 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는 시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붙는다고 얘기하지만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받는 건 이거예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빠르게 보고 왔는데 사실은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이 7, 80%는 다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봐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장에 우리가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 공부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잘 보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표출돼야지 점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지 거꾸로 가야 돼요. 시험장 가는 날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갈 건지 그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쭉 오셔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당일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점수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과정을 거치면서 이날 제일 잘 봐야 돼요. 이날. 그러면 이날 나오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 어떻게든지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몇 프로가 7, 80%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7, 80%.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7, 80점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건 뭐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맑게 알아들으려고 배우신 과정이래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를 한번 구경했어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돼요? 암기가 돼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이미 한 번 봤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으면 또 듣고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반복되는 과정이 지금부터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버리고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실까 봐 제가 오늘 자료를 나눠드린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리 자료하고 하나는 기출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과를 이를 노고를 덜어드리려고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요. 그걸 맨 마지막에 우리가 특강이라고 하는 걸 또 할 거예요. 여기 모의고사 과정에서 하루 안에 전부를 우리가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과정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 과정을 뭘 할 거냐 하면 저는 기출문제가 우리가 문제집 형태로 봤었잖아요. 그 양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가 하나로 정리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일부분을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 시험 공부예요. 이제부터. 지금 뭘 봤다 그랬어요?
민법에서 나오는 조문이 뭐고요, 용어가 뭔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화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조문이 되어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내가 쓸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 1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자료하고 기출에 가지고선 어디만큼이 이제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지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기서 한번 보시고 다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건 여기다 플러스 뭐죠? 새로운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여기 이제 우리가 예상 객관식 문제라고 하면 객관식 문제집은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혼자서 풀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장 가서 여기는 뭐죠? 시험장 가기 전에 내 실력이 어떤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뭐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암기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만든 자료가 하나하나씩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이제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가서 어떻게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민법 총칙 정리 자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죠? 암기할 때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교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소멸시효까지 다 정리가 된 자료이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거하고 달리 거기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죠? 2번째 자료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보실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민총만 보죠. 원래 그 시험 범위가. 그럼 민총하고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법은 뭐예요? 우리 민법은 대륙법계 체계라서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을 배울 건데 그 조문하고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거. 지금 10년치에 여태까지 나와 있던 그 기출지문을 제가 조문에 맞춰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조문 보시고 그와 관련돼서 거기에 정리된 대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는 기출연도를 다 표시해 놨어요. 근데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2개씩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또 나올 수 있는 이 기출 표시 자체가 뭐예요? 중요도 표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것 보면 어떤 것들은 뭐죠?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보면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OX 표시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 기출문제 보면서 봤잖아요.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스토리를 가지고 저렇게 주 순서를 갖고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초벌 자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지금은 이건 안 할 거예요. 수업을 하면 근데 저게 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도 뭐부터 해야 돼요? 제가 수업에 옆에다 놓으시고 수업 시간에 이건 뭐죠? 이게 기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본서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페이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지에 나올 자료들은 이런 지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내 거로 남아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시험장 갔을 때도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 거, 중요한 거, 답되는 거부터 읽으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게 기출 정리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OX집을 만들든지 기출지문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뭘 아셔야 돼요? 일단 조문은 알아야 되고 조문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심 기출을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걸 묶어서 우리가 이때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장 가기 전에. 그럼 시험장 가기 전에 하루 안에 어떻게 돼요? 민총을 다 보시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본 해독수를 한 번 한 과목이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뭐죠? 마음이 뿌듯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나올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쭉 해갖고 암기 자료가 돼서 뭐죠? 반복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죠? 이때 만들어서 보고 객관식 문제 보면서 보고 이렇게 보고 하면 되죠? 그거 자체가 4회독, 5회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하시고 가실 건 뭐예요?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오늘 공부한 양에서 뭘 모르고 있는지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OX로 만들어놨어요. 해설은 어디 있어요? 기본서에 있을 거고 이미 다 보셨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를 봐서 정답을 해설을 보시던지 기본서를 보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웬만한 건 다 해결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암기를 뭘 해야 될지 하는 자료로 쓰이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하실 거예요? 복습 자료로 쓰이실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공부한 중에 얼만큼 공부를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이렇게 해독수 하는 날에 시험장에 가시면 다 생각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거는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다른 수업에서도 이거 제가 이제 그때도 특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만들었었는데 저것만 듣고도 80점 들었다고 제 강의 안 듣다가 왔던 학생이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왜요? 마지막에 쫙 한 번을 다 훑고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번씩 다 보고 가는 과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암기가 들어가는 거고 강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약이나 문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험장에 나오는 거 찍기 강의 하는 거잖아요. 이거 찍기 강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난이도도 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중요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조문에 표시된 거는 조문이 그대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쓰일 것이고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어보시고 내가 모르는 자료 있으면 체크하시고 계속 안 되는 것들은 거기다 체크를 계속 해 나가셔서 마지막에는 지울 건 다 지우고 내가 암기해야 되는 것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료 몇 장 안 되는 걸 어떻게 돼요? 한두 시간 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시험장 갔을 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암기 자료는 여기에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 민법 정리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잘 이용하시면 그 작은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하고 기출을 해서 핵심 이론은 뭐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일단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이 과정은 뭐예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거나 또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 나왔던 것들이 기출 문제 보다 보면 또 이제 안 나왔던 이상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하고 관련돼서 이제 깊게 나오거나 이렇게 해요. 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과 기초적인 것들이 변형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여기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다 보고 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따로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그 암기나 이런 거는 다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건 뭐라고요? 가셔서 오늘 한 거 이거 하루에 몇 장 안 돼요. 정리해봤자 한 서너 장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공부하시고 그 서너 장 정도 하시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꾸준히 따라오시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민법이 그렇게 다른 과목보다는 부담스러우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다고 하면 암기 과목들은 어떻게 돼요? 암기니까 외운다고 하지만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안 외워지고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지금 정리자료 나눠드리는 게 이게 되게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자료니까 복습용으로 일단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 이게 모여져서 나중에 뭘로 쓰일 거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보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마지막에 내 무기들이 본인에 따라서는 기본서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객관식 문제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OX 조문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기본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번은 기본 강의 때 보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 보셨기 때문에 그 줄거운 거는 기본 강의 때 그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간도 줄었고 여러 가지 가정을 갖췄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봅시다. 거기 총칙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뭐라고 그랬죠? 민법은 우리는 민법을 배울 거라고 얘기했었죠. 민법은 하나만 외우자고 맨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민법은 뭐다? 민법은 1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1조가 뭐라고 돼 있었죠? 조문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조문 배울 거예요. 조문 배우는데 1조는 뭐였었죠?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뭐예요? 민법은 민사,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민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뭐죠? 사인 간의 분쟁이죠. 민사라고 하는 게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분쟁이라고 했을 때 분쟁은 어떻게 해결돼요? 네가 권리가 있니 없는지 이걸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뭘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뉠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결국 배운 게 뭐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이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동일한 용어를 넓게도 쓰고 좁게도 쓰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통칙이라고 했을 때 민법이 뭐니? 그럴 때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민법전을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는 성문법, 민법전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뭐가 있었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래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그게 민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뭐죠? 모든 생활관계, 즉 뭐죠? 사인 간의 법률,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 관계를 다루면 그게 민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1조 보세요. 그래서 1조에 의미하는 게, 1조에서 의미하는 게 민법 전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있잖아요. 조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조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인 간의 민사죠. 사인 간의 민사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민사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은 뭐예요? 사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서 관하여 사인 간의 분쟁 사안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럼 1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법률 얘기하는 거는 민법 전 자체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1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다 못 적을 거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못 적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못 적는다. 이게 뭐죠? 법률의 규정에 다 못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습법에 의해서, 간습법이 있으면 간습법에 의해서 판단해 줄 거고, 그래도 없으면요? 조리,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따라서 판단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조라고 하는 건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보는 법이에요. 사실은 판사가 민사 분쟁에 들어왔다 그럼 뭐 갖고 한다? 법률의 규정을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 주고, 없으면 간습법, 없으면 인간이면 당연히 할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게잖아요. 그래서 1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민법 총칙 중에서
도 통칙이에요. 그럼 뭐죠? 민사와 관련돼서는 범사,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법에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에 상속법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민법 총칙은 넓게 해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만 알아도 이 해석할 때 어디를 넓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특히 1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이 구조가 민법 우리가 총칙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과 관련돼서 공통되는 걸 요 앞에다 다 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가재산권이라고 하면 여기 뭐 채권,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죠? 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크게 말하면 재산법하고 뭐가 나눠지죠? 가족관계와 관련된 가족법으로 나눠져. 그래서 가족법 안에는 친족법하고 상속법으로 나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공통되는 걸 다 어떻게 돼요? 총칙이라서 여기 공통된 걸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총칙 중에서도 1조하고 2조는 뭐라고 얘기해요? 통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민법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넓게 다 포용할 수 있는 조문이란 말이에요. 통칙이니까. 그래서 여기 1조하고 2조는 어떻게 돼요? 1조. 2조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민법에 있는 조문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제일 넓게 포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뭘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할 거니 그게 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법의 인식 근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판사가 어떤 범위 안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니 이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민법의 법원은 민사부하가 분쟁이 발생되게 할 때 적용될 기준이고 여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 자체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이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 모두 여기다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법률, 간습법, 조리까지 적용되는데 그거 자체가 뭐가 되죠? 적용 순서예요. 순서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부터 보고 없으면 간습법, 조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순이다. 그래서 1조는 뭘 얘기한다? 법률, 간습법, 조리 순서로 적용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죠? 얘는 법률 규정은 성문, 문자로 쓰여 있는 거고 간습법은요? 조문이 없는 거죠. 얘는 불문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원칙으로 한다? 성문법이 원칙이고 불문법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1조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시면 민법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죠? 사인 간의 분쟁 관계에서는 형법처럼 모든 걸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형법은 뭐예요? 거기 적혀진 일만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민사는 사인 간의 합의만 보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이 다 적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자체는 1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적을 수는 없어. 일단 적어볼게. 못 적다 하더라도 민사 너네들이 싸우면 우리가 최대한 알아서 판결을 해줄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와 관련돼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판사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뭘 갖고 판단할 거냐 순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법률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 법률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체계가 대륙법계 체계이기 때문에 조문 해석이에요. 조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법률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글로만 써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식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법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법률이라고 1조에서 뭐라 했어요? 법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법률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행정 입법으로 나눠진 누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자로 써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법률 없으면 뭐예요? 글로 안 쓰인 간수법이나 조리도 기준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써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형식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문, 글자로 써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글자로 써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리, 조례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뭣도 포함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글자로 써진 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근데 자꾸 여기 물어보냐. 조문에 우리도 문제 풀 때 나왔을 거예요. 형식점의 의미와 법률만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민법은 뭐라 했어요?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물건은 어떻게 돼요? 물건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남한테 소유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1조에서 말하는 저 법률이 형식적의 의미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한다. 이런 규정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물권법에는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원래는 1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적어놨겠어요? 여기 공통되지 않고 여기만 특별한 것이 적용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조가 법원이라고 해서 1조를 우리가 민채 법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법률, 간수법, 조리 순서로 판단해라 이렇게 적용났죠. 그리고 이 법률은 어떻게 돼요? 넓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물건이라고 할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법원과 관련해서 뭐죠? 특별조문 185조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보다 좁게 우리는 아니야. 물건은 뭐죠? 특정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건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법에 정해 있는 것만 물건이라고 얘기해 라고 특별 규정이 적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 법률은 어떻게 돼요? 법에 정해 있는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이런 걸 안 배우시지만 오늘 나눠드린 정리자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리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조하고 185조를 같이 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법원에 관한 정리지만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 뭐가 적용되죠?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1조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 법원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물건에서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185조가 따로 적용되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반 조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특별 조항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민사에 관한 모든 그 규정이면 1조도 적용돼야 되잖아요. 왜요? 얘도 이것도 사인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1조도 적용되고 185조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건과에 관한 법률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특별조항이 있을 때는 일반조항 적용되지 않고 특별조항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물건하고 관련돼서는 1조가 적용 안 되고 185조가 적용돼서 이때 법률은 어떻게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국회에 제정한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제가 나올 때. 문제는 뭐라고 나는 거죠? 이 두 개가 똑같이 법률이라고 쓰이는데 그 범위가 다른 걸 너네는 알고 있니? 물건에 관해서는 얘가 먼저 적용되는 거 알아? 이거를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하고 관련돼서는 주로 뭐죠? 그 두 개가 다른 거 185조가 1조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자꾸 뭐가 나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만 봐도 알아요. 민총이 더 넓게 해석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은요. 물건에서만 적용될 걸 여기서 적을 거 아니에요. 채권법은 뭐만 적을 거예요. 채권에서만 적용될 걸 여기서 적을 거 아니에요. 가족법은 여기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넓고 얘는 좁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조는 어떻게 돼요? 민법 조문 중에서 제일 넓게 적용될 조문이란 말이에요. 민총 중에서 통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조는 넓게 나머지 조항들은 어떻게 돼요? 1조보다는 좁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요와 관련된 거.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나온 자료에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자료가 기출문제가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조하고 관련돼서 조문 자체가 나오고 일조를 알고 있니?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질문이 뭐라 했어요? 민법 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보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니? 아니다 이거 나오고 2번이 뭐였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없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다 규정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왜? 물건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조가 나오더라도 물건을 배우는 간평의 경우에는 이 법률이 더 많이 나와요. 간수법보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물건을 안 배우니까 1조하고 185조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1조의 간습법과 106조의 사실은 간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마다 다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험 범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각의 시험을 보는 전문직에서 쓰이는 용어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시험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185조를 안 배우니까 요 정도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뭐가 더 중요한지가 다 달라요. 나오는 것들이나 그 판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저걸 보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 뭐가 정리돼요? 문제 나온 거랑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이게 강도가 같은 일조라도 뭐죠? 법률보다는 간수법에 대해서 초점이 더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뭘 더 우선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약이 다르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란 얘기예요. 지금은 다 봐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관련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간수법 볼게요. 그래서 간수법은 이게 이제 같이 봅시다. 정리자료 유형에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1조하고 관련해서 지금 봤던 게 조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간습, 그 다음에 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법원이 뭐라 했어요? 법관이 판단하는 근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적용 수준이어서 법률, 간수법, 조리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법률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성문, 글자로 써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명령, 규칙, 조리 포함하고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간수법이 뭐니? 그럼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간수법이 뭐니? 했을 때 간수법이라고 한 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간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생활에서 반복되게 행해진 간행이 어떻게 되죠?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간행이라고 하는 건. 간습적으로 행해주고 있는 일이 어떻게 돼요? 법적인 확신, 법가치 확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간행이 그냥 맨날 이루어지는 사실이 뭐가 돼요? 규범화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판사의 판단 근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조의 법원에 해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개를 외우셔야 돼요. 5개를 외우시는데 그래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명인방법, 명의신탁 이게 있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고 조리는 뭐라고 그랬죠? 조리 저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조리도 아니고 저게 뭐라고 했어요? 사물의 본성이래요. 도리래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래요. 그래서 저거에 논의가 많았었어요. 학설이. 왜 그래요? 이게 법원이니 아니니 문제가 됐었어요. 야, 그건 뭐니? 그게 간습이야? 사물에 마땅한 도리 그게 도덕이지. 막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원이냐 논의가 됐지만 어떻게 돼요? 조문에 있잖아요. 조문에 있고 판례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가 인정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볼 거고 거기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칸 보시면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1조와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가 됐어요? 민사에 관련해서 법률, 간습법, 조리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순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간습법하고
106조 가면 사실은 간섭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니? 이걸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조를 공부하시지만 뭐하고 같이 해야 돼요? 106조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잠시 보시면 거기 보세요. 우리 지금 자료 옆에다 놓고 보고 계시죠? 기출문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간섭법이 뭐니? 간행이다, 법적 확신이다, 뭐라고 쭉 이렇게 막 계속 간섭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고 이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중에 조문으로 정리할 거지만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조문으로 다시 이제 할 거지만 같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106조를 사실인 간섭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습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문이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106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왜요? 둘 다 간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뭐죠? 간섭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기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간행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간행이 발생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간섭법은 뭐가 됐어요? 그런 관행들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규범화, 법적인 것이 돼버려야 돼. 법률처럼 돼버린 경우란 얘기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간행만 있는 거예요. 뭐죠? 사실은 간섭이잖아요. 법이 됐어요? 그냥 간행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뭔 안 돼요? 1조의 판사의 판단 근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간섭은 뭐만 돼요? 이때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하지 않을 때 뭐죠?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1조는 사회 생활에 대한 분쟁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지만 얘는 뭐죠? 당사자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률행위가 어떤 것인지 매매니 증언이 이런 거와 관련된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거지 누가? 판사가 판단하는 법적 근거, 규범으로서의 근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간섭이 뭐까지 되면 법적 확신을 얻으면 그때는 1조의 법원이 되는 거지만 법적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사실은 간섭에 머문다. 사실행위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이렇게 간행이 있다는 게 공통되는 거지만 뭐가 없어요? 법적 확신이 있느냐.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법적 확신이 있으면 간섭법이 없으면 그냥 간행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고 그 간행이 법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헌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뭐죠? 사실은 간섭은 규범화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판사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으면 판사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조가. 그래서 성문법이 아까 뭐였죠? 법률이었잖아요. 법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 먼저 하고 없을 때 간섭법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충적 효력 뭐라고 해요? 열후적이라고 해요. 효과가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는 성문법보다는 후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섭법과 사실은 간섭은 어떻게 돼요? 판례는 두 개를 구별해서 간섭법은 법규범화 됐으니까 뭘로? 1조의 법원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간섭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1조의 법원은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 당사자 의사 해석에 하는데 보충하는 데 쓰인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효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판사는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이 없으면 자기가 찾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간섭법은. 그래서 법원이 뭐예요? 직권으로 간섭법은 찾아보고 확정을 해요. 근데 사실인 간섭은요. 그걸 갖고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근거를 쓰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뭘 하는지 판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고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판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데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여기 간습하고 관련된 것들은 줄을 그어 놓으셨으니까 여기만 하기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간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간행이 여기 중요한 거죠. 간행이 뭐가 돼야 돼요? 법정 확신을 얻어서 규범화됐다. 그렇지만 전체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거고, 효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문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성문권하고 관련돼서는요. 성문법,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그 후에 적용된다. 요게 또 잘 나와요. 보충적 효력이 있다. 뭐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여루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물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됐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니까 뭐가 또 돼요? 명령, 조례, 준칙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가정물의 준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 법률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준칙의 규정이 있으면 간습법이 준칙도 있다 간습법이 있다 그럼 뭐가 먼저 적용돼야 돼요? 규정이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간습법이 있었는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간습법이 법률이 없어서 이게 적용됐다 하더라도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때 뭐가 우선 적용돼야 돼요? 준칙이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습법은 여류적, 보충적이다. 뭐에? 법률 규정에. 근데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준칙, 조례, 규칙, 조약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의 준칙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 정도 확인하시대요. 그래서 저 전문이 뭐였냐면 제사 주제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주제자가 되냐 장남이 주제가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조문하고 간습법이 달랐단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게 이겨요? 규정이 이기는 거예요. 준칙이 이긴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입증 책임 책 한 번 정도 2개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봅시다. 간습법은 뭐하고 같아요? 법원 1조에 법원으로서 1조에 법원은 1조잖아요. 법률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법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섭은 뭐라고 써 있어요? 법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판단 근거가 안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다? 효과는 법령보다는 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이 없을 때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효과 나타내고 사실은 간섭은 법령으로서 효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는 아니에요. 법원은 아니고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칠 것이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왜요? 우리는 1조하고 106조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을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외우실 게 거기 판례에서 인정되는 간습법. 우리 그래서 원래는 물건에 인정되는 거 3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명의 신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물건을 안 배우니까 명인 방법, 명의 신탁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간섭과 관련된 그 표 있죠? 그 표 우리가 이제 보신 거 아까 확인하신 거 여기 정리자료에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판례들이 거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 판례들 보시면 여기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미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줄거 있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줄거 드린 거랑 쭉쭉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것만 봅시다. 쭉 넘어가셔서 거기 그 줄거 있는 것 정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뒤로 넘어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뒷페이지에 여성 종중혼 사건이 있어요. 양가로 3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이거. 저것도 그때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안 봤어요? 법률, 간습법, 조리였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뭐가 있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갑이 A 종중에다가 뭘 신청했어요?
자기도 종중원임을 확인해달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도 종중원이라고. 근데 옛날에 종중원은 어떻게 됐었어요? 남자만 종중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 남자만이냐? 나도 종중원임을 확인해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백 씨예요. 수원백 씨예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럼 저도 종중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돼요? 판사 저런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인 간의 분쟁이잖아요. 여기 단체 A종 중에 여기 예를 들어서 수원 백씨 무슨 종중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수원 백씨다. 나도 종원임을 확인해 주세요.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해요? 법률을 찾아볼까? 그래서 종중은 누구로 하라는 게 법률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뭘 가야 돼요? 없으니까. 간수법을 찾아볼까? 간수법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간수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성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년. 남성만. 종혼으로 한다는 간수법이 있느냐?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는 그런 거 아니야? 간행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간수법이 되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간행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건이. 헌법에 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봅시다. 간행이 지금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옛날까지는 남자만 종혼이 됐지 여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쭉쟁이라고 막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자는. 지금도 그런가? 그게 여기까지 법적 확신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는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도 간행일까? 요새는 여자가 더 낫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세모라고 합시다. 근데 뭐라 했어요? 헌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래 양성은 평등이 돼야 해요. 그쵸? 특히 노동과 이런 데서는 뭐죠? 여자나 아동은 더 보호하래요. 그쵸? 대래 여자나 아동을 더 보호하래요. 특별히 어떤 조항에 있어서는. 그래서 최소한 양성을 평등히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불평등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년 남성만이라고 하면 양성 평등이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래 일정한 경우에는 여성이나 아동은 대래 보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문의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뭐에 반한다는 거야?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뭐가 최소한 어디에 어긋나요? 이 요건은 이제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쓰네요. 여기 반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안 돼요? 세 번째 요건은 지금은 인정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어떻게 돼요? 간수법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수법도 없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거 판단 안 할 거야? 판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민사 분쟁이 오면 나는 모르겠다. 너네들 계속 싸워라. 이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남성만 남성만 종혼으로 하는 그 판례가 있었다면서 성년이 되면 그러면 양성평등이어서 이거 적용 못 한다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회에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해보자. 그럼 여자하고 남자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양성평등은요. 그럼 남자만 종혼이었던 게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대우하려면. 여자도 성년이 되면 여자도 어떻게 돼요? 여자도 종혼이 되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만 됐던 게 아니라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도 종혼이 되는 게 사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본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판례가 어때요? 이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리가 법원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판례의 의미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판례 볼게요. 거기 다수설 보세요. 다수설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줄거 있죠. 공동 손저의 후손 중 종래는 어떻게 돼요? 성년 남자만 종혼으로 하고 하는 이런 간수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일치할까? 그렇게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근데 변천이 되어서 전체에 부합하지 않아요.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남자하고 여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거 이거 헌법에 어긋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뭐가요? 남자만 종혼으로 하는 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종혼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면 원래 종중이라고 하는 게 조직행위가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중을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수원 백시에 태어났으면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원 백시가 되고 거기 종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죠? 공동선조와 본가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게 조리에 합당하잖아.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조리에 근거해서 한 판례가 나와서 조리 자체가 법원이 된다고 얘기한 최초의 판례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물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법원이니 너는 그걸 알 수 있니? 이렇게 논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봐. 법률 규정도 없잖아. 간수법도 지금은 없잖아. 그럼 판단 안 할 거야? 판사는 판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리에 가서 판단할 거니까 조리에 가서 판단하면 성년 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종혼이 되는 게 도리에 합당하잖아 라고 근거를 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리의 법원성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어떻게 나와요? 조리와 관련돼서 저희 시험 문제도 계속 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법률이 뭐니? 이제 간수법이 뭐니? 간수법과 관련되는 사실은 간수법하고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조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법원이니 논란은 있었지만 여성 종중원 사건에서 이게 여성도 종중원이라고 하는 판례를 뭐에 근거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조리에 근거해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여성 종중원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뭘 바꿔서 나왔냐면 여기 뭐죠? 미성년자인 여성도 종중혼이 되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아까 성년자만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상한 데 포인트를 둬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저희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돼서 나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죠? 어떻게 돼? 왜 조리자 여태까지 성년이면 당연히 당사자가 되는 거였잖아. 나 그때 남자에 한정됐지만 이젠 여성도 된다잖아요. 근데 뭐는 안 바뀐 거예요? 미성년자는 아니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도 보시면 문제 자체가 이것만 보고 잠시 쉽시다. 그래서 1조하고 관련돼서 보면 거기 그 기출 자료 보세요. 기출 자료 한번 봅시다. 기출 정리. 보시면 거기 쭉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쭉 그렇게 나와서 중간에 이제 사실은 간섭이냐 쭉 나오면서 거기 12번 보세요. 12번. 종래에 간섭법으로 승인됐더라도 간섭법을 적용할 신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규모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그거 지금 얘가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성 종중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가 어떻게 돼요? 공동손주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주혼으로 구성이 되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이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배열된 것 자체가 스토리가 있어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그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면 쭉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왜 나온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 여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저 기출문제를 7, 80번
기출문제만 봐도 7, 80점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시면 힘들어요. 근데 조문을 갖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갖고 쭉 기출문제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고 내가 뭘 알았는지 뭘 모르는지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문을 복습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길 찾아봐서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게 그 보충 자료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나중에도 여러분들한테 무기예요. 이거 자체가. 뭘 나올 건지 알고 있었고, 왜 나오는지를 알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그거 자체가 힘이니까 알고,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쭉 보시면 정리. 거기서 맨 페이지 봅시다. 거기. 조리.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많았어요. 이게 뭐죠? 학설은 조문에는 조리라고 나와 있지만, 조리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 사물의 본성이잖아. 법원이 되니 말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저 판례에서 인정되고 나서는 이제 말이 없어진 거예요. 판례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저걸로 근거를 해서. 그래서 저 판례가 의미가 요거예요. 요거. 뭐죠? 이것도 있고, 왜?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여기도 문제지만 여기도 포인트예요. 조리가 법원성이 있다 하는 것도 포인트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 5번 보시면 이제 법원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 말아야 되는 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죠. 여기 이건 필요 없고, 판례 자체는 법원성이 부정돼요. 이건 판례는 법률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례 자체는 법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은요. 헌법 기본권은요. 그냥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은 공법이에요. 국가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죠? 직접 적용되지는 못해요. 여기는 간접 적용되는 거예요. 간접 적용되는 거라서 틀린 거고, 헌법재판소 결정은요. 우리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간통죄가 위헌 판단 받아서 이제는 조문이 있어도 적용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위헌 판결을 받으면 사인 간의 분쟁을 그걸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인 간의 분쟁과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면 그게 뭐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명령, 규칙, 조리 다 상관없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돼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헌법 자체는 뭐예요? 그건 공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은 뭐가 위헌인지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민법 몇 조가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위헌 판단이 나면 민사 분쟁에 대해서 그 위헌 판단한 조문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긴 한데, 지금 우리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시면 일조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실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일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강약이 필요해요. 강약이. 근데 그 강약과 관련된 것은 기출조문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뭐죠? 이제 예상 문제 풀 때 더 이제 더 부가해서 풀게 될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기출 문제가 우선이에요. 그거 먼저 보고, 그게 다 암기가 된 이후에 예상 문제 풀 때 거기 부분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앞에 거는요,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올 거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합시다. 이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원리 그 밑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